질문 있어요? 175번. 오늘은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175번) 순열 쪽이구나. 175번. 자, 6개 문자가 있대요. 자, A, B, C, D, E, F. 자, 이게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해서 또, 그때 조건이 뭐냐면, A와 B는 이웃하고, 그 다음에 D와 E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뽑았네요. 그죠? 일단,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알려줬잖아. 그죠?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일단 상관없는 아이들부터 먼저 나열하고, 그죠? 다음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쟤네를 배열하면 된다. 그 일단 상관없는 애들부터 배열하려고 했더니 그 상관없는 애들은 다시 또 뭐 조건이 붙어있네. 그 걔네들 먼저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봐봐요. 자, D와 E는, 자, 얘네들을 일단 제외해놓고 상관없는 A, B, C를 배열할 거야. 그런데 A와 B는 무조건 이웃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이웃하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얼마? 자, 2팩. 그 다음 한 덩어리 둘, 셋을 우리가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 얼마? 3팩. 됐어요? 그러면 자, A, B 한 덩어리, 그 다음에 C, F. 자, 이렇게 배열됐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나머지로 배열할 게 D랑 E니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배열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4군데. 그 다음에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3군데. 됐어요? 다음. 또 질문 없어요? 또 되나요? 조합도 질문 없어요? 어우, 경우에서 천재들이네. 그러면 오늘은 쭉쭉쭉 뒤로 넘어가서 수지는 넘어갔어? 넘어가도 돼? 그러면 오늘은 저 뒤에 행렬 보도록 할게요. 알아요. 그 건너뛸 거야. 자, 마지막 단원 행렬.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부터 먼저 알아봐야겠네. 그러면 그쵸?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어떤 수들을 우리가 조금 나타내고 싶은 건데,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과 열을 이용해서 마치 표처럼 우리 그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배열한 거를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때 요 첫 번째 줄을, 이 줄을 가지고 우리 얘도 행이라고 부르는 거고, 첫 번째 줄이라고 해서 얘는 제1행, 얘는 2행이라고 이제 부르면 되는 거.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자, 얘는 한 줄인데 얘는 세로로 한 줄은 열인 거예요. 열.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붙여서 행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 첫 번째 열은 1열, 두 번째 열은 2열, 세 번째 열은 3열. 이렇게 이름 붙이겠다는 거지. 알겠죠? 행렬은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치? 보면은. 괜찮아요? 뭐, 의미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때, 우리 얘는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숫자니? 1행 1열. 자, 여기 있는 4는 그럼 몇 행 몇 열에 있는 숫자니? 2행 2열에 있는 숫자인 거지. 여기 있는 3은 1행 3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기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순서상으로 아 여기 있는 거는 1행 1열에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1,1의 성분은 얼마? 1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3은 없으니까 자 2행 3열의 성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2,3이라고 하는 건 2행 3열이니까 2행에 있는 세 번째 열 얘도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요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거를 가지고 우리 행렬이라고 하고요. 좀 특별히 그 행과 열이 똑같아. 1, 2, 3, 4. 얘는 얘는 몇 행 몇 열짜리야? 2행 2열짜리야. 그쵸? 마치 무슨 사각형처럼? 정사각형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좀 특별히 얘 2행 3열짜리 행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행 3열 마치 2 곱하기 3짜리 직사각형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럼 얘는 정사각 행렬이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부르면서 또 다시 얘는 가로 세로가 2칸 그 가로와 행과 열이 2개짜리 행렬이니까 좀 특별히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이름 부르기도 한다. 됐죠? 뭐 이름 부르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괜찮니? 그럼 이제 우리 얘네가 행렬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라면 결국 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수처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우리 보통 보면은 수라는 거 배웠을 때는 일단 뭐 해야 돼? 그 대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크기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서로 같은 행렬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간단히 자 2 곱하기 2 행렬 즉 제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A, B, C, D가 1, 2, 3, 4랑 똑같대요 행렬이. 그럼 우리 단순히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봐봐 A는 몇일 거 같니? 1, C는 몇일 거 같니? 3, D는 4. 느낌적으로 그래 본능적으로 하면 돼. 아 행렬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성분끼리 그 수가 같아지면 아 얘네는 서로 같은 행렬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우리 항등식 할 때도 동류항끼리 같았듯이 이번엔 성분이 같으면 아 얘네는 같은 수여야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요것까지 알아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수처럼 여겨봤을 때 그 얘네도 가장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 그 사칙 연산 중에서는 얘는 특별히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까지만 배울 거야. 나누기는 없어. 안 배워. 곱하기까지 알면 돼. 그럼 더하기, 빼기는 일단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즉 우리가 A라는 행렬이 A, B, C, D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요. 또 B라는 행렬이 E, F, G, H라고 이렇게 있대요. 자,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같은 성분끼리 A 더하기 E 하면 되고 마찬가지 같은 성분끼리 B 더하기 F 해주면 되고 됐어요? 또 C랑 G랑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두 행렬을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같은 성분끼리 그냥 빼주면 돼요. 그냥 빼기는 빼기로 했죠?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문제가 되는 건 곱셈이야. 곱셈이 좀 어려워. 특별히 우리 곱셈만 좀 따로 놓고 볼게. 잠깐만, 우리 에어컨이 안 틀어졌니? 왜 이렇게 덥니? 아, 닫혀있네. 틀어놨었는데
닫혀 있어갖고 이제 그랬네. 자, 곱셈. 자, 그럼 곱셈을 하기 전에 먼저, 자, 얘네는 행렬과 행렬끼리 곱할 수도 있겠지만은 2 곱하기 어떤 행렬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 2A, 2X 이런 것처럼 실수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얘네는 2 곱하기 A, B, C, D. 자, 요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2를 어디다 곱할 거냐라는 건데 얘는 단순히 그 A라는 행렬에다 2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 그냥 전부 다 분배 법칙 하듯이 모든 성분을 다 두 배 시켜준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2A, 2B, 그리고 2C,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행렬을 봤더니 얘네처럼 최대 공약수가 보여. 모든 성분에. 그럼 걔는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로 묶어내서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단순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정식적으로 곱셈부터 한번 봐볼게. 자,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 있어서 자, A라는 행렬은 A, B, C, D. 자, 요 곱하기만 배우면 끝이야. 행렬은 이 곱하기가 거의 주를 이룰 거라고 봐도 무방해.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얘가 애들이 많이 헷갈려. 알겠죠? E, F, G, H. 마찬가지 2차 정사각 행렬끼리만 일단 보기로 할 건데, 자,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 규칙. 첫 번째, 무슨 규칙 먼저 만족해야 되냐면, 자, 현재 M 곱하기 N 짜리 행렬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L 짜리 행렬이 있대. 정사각 행렬이 아닌, 물론 M과 N이 같을 수도 있어. 그 모든 직사각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곱하기가 가능한 때는 현재 곱해지는 행렬에서 열의 개수와 곱해지는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일단 첫 번째 규칙. 알겠어요? 그때 그 나오는 결과가 두 번째, 그 나오는 결과는 M 곱하기 L 행렬로 그 모습이 나타내어지더라. 까지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결론만. 괜찮니? 뭐가? 둘이 같아야지 계산할 수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자, 이거 이 지워버리자. 어찌 이거 계산 안 할 거니까. 1, 2 라는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3 이라는 행렬이 있대요. 그 두 개를 한번 곱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곱하기를 할 때는 현재 봤더니 앞에는 몇 곱하기 몇 짜리 행렬? 행이 몇 개? 이름 그대로 보면 돼. 행이 몇 개, 열이 몇 개인지 보면 돼. 행이 몇 개? 한 개. 열이 몇 개? 두 개. 자, 이러한 행렬인 거죠. 그죠? 뒤에 있는 건요. 행이 두 개, 그치? 그리고 열은 한 개. 자, 이러한 행렬인 거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행렬의 이름에 따라서 우리 곱할 때는 자, 일단 얘네와 얘네 수가 같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하는 거야.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알겠어? 그럼 얘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될 건데 그 1행과 1열을 곱한 것이 결국에 어떤 행렬의 1 곱하기 1행렬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더해서 우리가 그 성분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보이는데 곱하기 2, 1, 마이너스 1, 0.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네를 곱할 때는 마찬가지 일단 행렬의 구조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얘는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행렬이고 마찬가지 얘도 행과 열이 2 곱하기 2행렬인 거죠. 그럼 그때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 얘네 개수가 어때요? 똑같으면 계산 가능하다고. 쉽게 말하면 얘네가 연결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같아야지 연결할 수 있다. 괜찮니? 오빈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 그 결과는 우리가 행렬의 이름에 따라서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할 거라고요. 행과 열을 곱할 거라고. 행과 열을 곱할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곱할 거는 1행과 1열을 곱할 거야. 그러면 그게 다음 행렬에서 1행 1열의 성분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1행 1열을 곱해버리면 첫 번째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게 1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결과가. 다음, 이번에는 1행과 2열을 곱하고 싶어. 그럼 곱하면 1, 곱하면 0, 더하면 1이죠. 그 1행과 2열을 곱했을 때 나온 결과는 1행 2열의 성분. 그래서 얘가 1 되는 거지. 괜찮니? 다시. 자, 이번에 2행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얘는 2행에 있는 어떤 열 중에 하나일 건데 우리가 1열과 곱했으면은 2행 1열의 성분이 여기다 되는 거지. 그 2행과 1열을 곱했을 때 얼마?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마이너스 4. 됐나요? 얘는 이거 알면 끝이야. 나머지 다 쉬워. 보면 알다시피. 알겠죠? 그 다를 거 없어. 그럼 이제 여기 곱셈에서 이어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정리 하나가 있을 건데 그것까지만 알아보면 끝인 거야. 괜찮니? 마지막 요 2행 2열짜리는 마찬가지 앞에 있는 행렬에서 2행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에서 2열 얘네들을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곱하니까 얼마? 3,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행렬 2행 2열의 행렬이 나타내준다 라는 게 그 결과인 거고. 괜찮아요? 우빈이 됐니? 네. 곱셈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돼. 나머지는 뭐 다른 거 없을 것 같아. 그 곱셈 하는 게 아이들이 아직은 그 순서적인 측면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거고, 뭐 막상 이제 그 순서랑 그 곱하는 것들을 정확히만 알았다면 뭐 단순 곱하기 사칙연산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랑 어떤 거랑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어디에 도달하는지까지만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것 같다고.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자, 우리가 곱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갖고 가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어떻게? 영행열. 열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있을 건데 그 영행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 있어.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전부 다 0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얘는 영행열. 하나라도 얘네가 이렇게 0이 아닌 수가 있어. 그 얘는 영행열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부 다 0일 때 영행열. 전부 다 0일 때 영행열. 알겠죠? 그 다음 단위행열이라고 하고 있는데 단위행열, 즉 영행열은 꼭 반드시 정사각 행열일 필요는 없어. 0, 0, 0. 즉 1행 3열짜리 행열이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들이 몇이더라? 전부 다 0일 때 영행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단위행열은 반드시 정사각 행렬로만 정의되어 있는 거. 그럼 당연히 1 곱하기 1짜리 행렬이 있을 거고요. 2 곱하기 2짜리 행렬도 있을 거고요. 3 곱하기 3짜리 행렬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때 그 단위 행렬의 정의는 뭐냐면 행과 열이 같은 성분이죠. 1행 1열짜리 성분, 2행 2열짜리 성분, 3행 3열짜리 성분. 됐어? 거기만 전부 다 몇인 거야? 1인 것들이
단위 행렬인 거야. 그 나머지 성분들은요, 나머지 성분들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얘네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단위 행렬. 그리고 그 기호로 표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E라고 표현을 해. 알겠니? 그 단위 행렬이 요렇게 표현될 수 있더라. 만약에 곱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로 이루는 게 2 곱하기 2 행렬짜리라면은 그때 단위 행렬 또한 우리 2 곱하기 2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말로 들어봤자 아마 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고, 주로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아 얘네가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저렇게 계산되는구나, 그런 우리가 좀 뉘앙스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가 곱하기 할 때는 항상 순서 조심하시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1행렬은 지금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어. 그치? 자, 이번엔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바꿔서 2행 1열짜리, 그 다음에 1행 2열짜리. 자, 요 성분 한번 곱해볼 거야. 얘 두 개의 행렬을. 같은 행렬인데 서로 위치만 바꿔서 곱한 거지. 그치? 우리 그럼 보통은 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그 결과는 어때요? 지금 얘네처럼 같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배운 거 우리 토대로 생각해보면, 그쵸? 그럼 그냥 과연 그게 행렬에서 똑같이 성형할까? 더하기는 어차피 그냥 각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바꿔도 상관없을 거라고. 그치?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일단 앞에 있는 행렬은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우리가 곱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처음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처럼 행과 열을 구별해 놓고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다 성분들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행과 열을 구별해 놓고 1행과 1열을 곱할 거예요. 알겠니? 이래야지 우리가 곱하기 할 때 좀 덜 헷갈려. 구별을 해놓으면은. 괜찮아요? 민호?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해보니까 그 결과는 현재 1행 1열을 곱하니까 얼마? 걔가 1행 1열의 성분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번에 1행과 2열을 곱할 거야. 그럼 걔가 어떻게 돼? 1행 2열의 성분이 되겠죠. 1행 2열의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 2행과 1열을 곱할 거야. 걔가 2행 1열의 성분. 2행과 2열을 곱할 거야. 걔가 2행 2열의 성분.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2행 1열짜리 성분이고 얘는 1행 2열짜리 성분이고, 그러면 열과 행 그 연결다리가 현재 같으니까 곱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로 그 결과가 2 곱하기 2열짜리 성분이 나타내지더라 라는 결과인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바꿔서 계산해봤더니 아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 결과가 1행 1열의 결과가 나왔다고. 그쵸? 6, 8 이런 결과. 맞아요? 바꿔서 계산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니? 둘이 똑같다고 할 수 있니? 애초에 그 모습도 다르고, 그치? 구성하고 있는 성분도 다르고, 그치? 해서 얘네는 같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그래서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행렬 A와 B를 곱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B 곱하기 A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없다? 얘네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곱하기에서는 항상 교환법 법칙 성립하니까 이거 그냥 갖다 써버리는데 얘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 이러할 때 라고 나온다라면 문제에서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A 더하기 B 어떤 두 행렬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을 때 또 우리 하던 대로 그냥 A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제곱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행렬에서는 안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얘네가 서로 같다라면
얘네가 서로 같다라면 그 의미는 무슨 뜻인 거야?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리 저거를 공식대로 써보지 말고 하나하나 우선 계산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얘네를 똑같은 거 우리 2번 더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행렬에서는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봐봐. 당연히 우리 또 분배법칙을 해서 계산할 건데 A 곱하기 A니까 얘는 뭐야? A 제곱. 맞아요? A 곱하기 B니까 얼마야? 얘는 AB. 하던 대로, 그치? 더하기. 그 다음 B 곱하기 A는 원래는 BA라고 쓰는데 우리가 교환법칙 가능했기 때문에 AB라고 썼던 거라고.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치? 근데 행렬에서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둘 다 AB 쓰면 안 돼. 그 다음과 같이 B가 앞에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곱할 때는 BA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B 곱하기 B 해주면 어떻게 똑같이 B니까 얘는 B 제곱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럼 원래는 얘네를 계산했을 때 얘 계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두 개가 똑같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 말뜻은 얘네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치? 그 말은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같지 않는 거니까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너무 쉽게는 AB랑 BA가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 이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방금처럼 곱셈 공식 이용한 것처럼 얘랑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같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주어지는 거지. 그럼 이 말뜻은 방금 전에 했듯이 얘네는 원래 이 결과가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얘랑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네가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A 더하기 B A 빼기 B 얘도 우리가 계산해보면 원래는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 제곱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으니까 사라졌던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도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문제 종류 많이 나올 거야. 요거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알려줄 거야. 알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우리 곱셈에서 좀 주의할 사항은 적어볼까 여기다가? 자, 곱셈에서 좀 주의할 사항. 곱셈에서 주의할 사항 첫 번째는 일단 곱하는 순서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곱셈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방금처럼 A 곱하기 B가 BA랑 같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가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그럼 얘네는 A랑 B랑 똑같습니다. AB랑 BA랑 똑같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고. 알겠죠? 곱셈에서 주의할 사항 딱 요거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우빈? 자, 마지막으로. 거듭 제곱이야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네는 그냥 넘어간 거야. 곱셈이니까. 알겠죠?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이라고 어떤 정리가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 만들어낸 게 하나 있는데, 자, 2차 정사각 행렬, 얘는 딱 행렬이 정해져 있어요. 2차 정사각 행렬, 자, A에 대해서 그 A가 A, B, C, D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던 그런 어떤 행렬에 대해서 얘네는 A제곱 빼기 A 플러스 D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AD 빼기 BC, 아이고, BC 곱하기 단위 행렬은 항상 영행렬입니다. 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우리가 증명은 하긴 좀 힘들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얘 어디 보면 나와 있냐면요. 우리 187페이지 단위 행렬 밑에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괜찮니? 요거 표시해놓고 이거는 꼭 잘 외워두세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언제 쓸 거냐면은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어제 곱셈만 나올 거니까 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요거 쓸 때는 언제 쓸 거냐면은 어떤 A의 거듭 제곱 꼴이 나왔을 때는 주로 요거 사용하면 좀 식이 많이 편해져.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곱셈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얘네는 187페이지는 꼭 풀어보세요. 187페이지에 1327번부터 1332번까지 자, 요거 곱하기는 계속 해봐. 알겠니? 그거 설명 안 해줬구나. 아까 우리 단위 행렬 있죠? 탄은 뭐야, 탄? 단위 행렬. 그 단위 행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마지막, 알겠지? 이거 진짜 마지막, 찐막. 자, 단위 행렬의 역할은, 우리 방금 곱하기였잖아, 지금 행렬 곱하기. 얘가 마치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1과 비슷한 존재인 거야. 곱하기에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자, 5 곱하기 1이라고 한 게 있어. 이게 얼마니? 5지? 그죠? 마찬가지, 어떤 행렬, 정사각 행렬이 하나 있고, 그거에 곱하기 단위 행렬 했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그냥 A인 거야. 곱하기 1과 같은 문제. 그럼 단위 행렬과 A를 곱했어. 얘도 뭐야? 얘도 A인 거야. 즉 단위 행렬이 포함됐을 때는 특별히 교환 법칙이 성립 가능.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도 A, 이렇게 곱해도 A. 단위 행렬의 역할. 알겠죠?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계산하는 데는 조금 편할 것 같고. 괜찮니? 오케이. 이따가 그럼 시간 줄 때 요거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1334번까지 뭐 성립하는 거 보이시오라는 거 빼놓고는 우리 187페이지는 좀 다시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따가. 알겠어요? 괜찮니? 여보세요? 얘들아? 알겠죠?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대답 없나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6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면, 현재 3 곱하기 2 행렬이 있는데, 그 3 곱하기 2 행렬에, 자, 요 성분에 I, J라는 그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A, I, J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약속했대. 요 앞에 있는 숫자가 행,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의 성분을 담은 것이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야. 자, 그때 A, I, J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분을 정리하고 있냐면 I 더하기 J 빼기 I 곱하기 J. 자, 이렇게 정리한 거야. 됐니?
그러면 일단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행은 몇 개? 3개. 열은 몇 개? 2개. 즉, 행과 열. 자, 이런 행렬이 나오겠지. 그치? 이 선은 안 그려도 돼요. 자, 그럼 먼저, 당연히 1행 1열짜리 성분이 있을 거고, 1행 2열짜리 성분이 있을 거고, 그치? 1행 2열, 2행 1열. I, J가 의미하고 있는 게 행과 열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성분을 표시하겠다고. 알겠죠? 믿어봐야지.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잘 봐야 돼.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여기는요. 현재 구성, 여기가 2행 1열에 위치하는 성분이니까 얘는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얘는 3행 1열의 성분. 3행 2열의 성분.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각각의 성분들은 우리 어떻게 지금 쓰기로 약속했냐면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한 거라고. 되죠? 그러면 자 한번 써볼게. 1행 1열의 성분은 1행 1열의 성분은 i가 1, j도 1인 거잖아. 그 얼마나 얘기야? 1.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그럼 1행 2열은요? 1 더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얼마? 얘도 1인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지? 그 i랑 j가 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2행 1열은요? 2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그래요. 마찬가지? 얘도 1인 거네. 잠깐만. 깜빡거린 줄 알았네. 2행 2열은요? 2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2. 0. 3행 1열은 3 더하기 1, 3 곱하기 1. 1. 얘는 3행 2열, 3 더하기 2,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되죠? 이거는 한번 딱 처음 배워놓고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 계산이. 알겠죠? 그 규칙만 알면 되는 거지, 저거는. 자, 다음 1340번.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후다닥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자, A는 X 플러스 Y 1, 0, 9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3, 1, 그 다음에 0,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냥 행렬의 개념만 이용하는 거지 결국엔 또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도 이용하는 얘기인 거야. X 곱하기 Y가 얼마냐? 그죠? 그럼 A랑 B랑 똑같대. 그 말은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 그죠? 다시 말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 3이란 얘기인 거고요. 1행 2열의 성분은 같고요. 2행 1열의 성분도 같고요. 2행 2열의 성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얘가 9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 또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쵸? 뭐 이용하는 거야? 뭐 이용하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 이용해도 되고 얘 우리 식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세제곱이야? 그거 세제곱이구나. 자, 세제곱 공식 알잖아. 그치? 자, 세제곱은 뭐야?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거잖아. 또 똑같이 우리 1단원 문제 또 풀어라. 그 내용이야. 행렬의 개념만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제 넣어주면 얘 27 빼기 339XY 값이 얼마? 9요. 따라서 XY 얼마요?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자, 1343번. 자, 요거는 우리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항상 대입할 때 그냥 막 대입하지 말고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뭐부터 하라고? 식 정리부터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3, x 더하기 y 빼기 x 더하기 4y 했을 때 그냥 바로 대입해서 기재만 하지 말고 대입을 항상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좀 편해지니까 대입할게. 3x 빼기 x 2x 3y 빼기 4y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라고. 그럼 2x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성분을 다 2배 하는 거니까 그치? 얼마? 12 6 6 0 자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6이네 여기는. 됐니? 그리고 거기서 빼기 누구? y 0 마이너스 1 1 2 요거 계산하는 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니?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 요 행렬 쪽은 이제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것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셔야 돼. 안 그러면 보통 애들이 이제 맨날 보면은 마지막 시간 안 해서 마지막 때는 애들이 다 몰라, 잘. 그래, 요 행렬 쪽은 물론 뒤쪽 봤을 때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좀 많긴 하거든? 그래서 그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질 수는 있긴 있어. 근데 우리 배워놓은 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 번 배우는 것보다 이거 한번 딱 알아두면은 다음부터 꼭 개념 다시 안 들어도 되잖아. 알겠죠? 오케이? 지금 잘 해놓으면은. 그치, 민호야? 이 정도 안 까먹고 왔잖아. 그치? 아까 뭐 좀 조심해야 될 그거만 좀 헷갈릴 수 있을 거고 그것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수지야? 어려워요? 진짜로? 아니, 문제는 풀어봐야지. 아니, 어차피 앞으로 선생님이 검사는 뭐 못하겠지만은 이건 개인 양심에 맡겨야지 뭐. 지금 보니까 눈빛이 환희는 고개 숙여서 잘 모르겠고 지금 우빈이, 민호, 수지 다들 이거 마지막이니까 안 해야지 이런 눈빛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풀어보세요. 알겠죠? 내가 얘기 안 할게. 유형별로 그래도 한 문제씩이라도 좀 풀어봐. 풀어는 알겠지? 자기 공부잖아.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뭐 A랑 B가 있을 건데 2x 더하기 y가 A라는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y가 B라는 행렬이래요. 그때 x, y를 구하래. 민호야, 우리 선생님 있잖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하나의 수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그치? 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어렵게 보이는 거지만 결국 얘도 하나의 수라고, 그치? 그럼 우리 이러한 수가 나와 있고 x랑 y를 구하래. 뭐 하는 거랑 동일한 거니? 그치? 연립하는 거. 연립해봤더니 3x가 뭐인 거야? a 더하기 b인 거야. 근데 a랑 b 행렬 나와 있잖아, 문제. 그러면 얘네들 더한 다음에 3 나눠주면 x 행렬 나오겠지. 그리고 y는요 2배 해서 빼줘도 되고요. 아니면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그치? 그러면 뺐을 때 3y는 a 빼기 2b. 자, 이렇게 되나요? 되죠? 맞죠? 3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계산해보시고. 다음 1351번. 자, 51번은 아이고 곱하기 나왔네. x, y, x, 0 곱하기 2, 1, y, x. 자, 요 결과가 누구랑 똑같냐면 2배에 2 마이너스 1 x 0 곱하기 더하기네. 더하기 y 5 0 1. 자, 요거랑 똑같대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두 행렬이 같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 또
같은 성분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 좌변에 있는 행렬을 봤더니 얘는 곱하기네. 그럼 행과 열 나눠준 다음에, 그치? 좌변부터 먼저 계산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면 되는 거지. 1행 1열. 그 얼마? 2x 더하기 y 제곱. 됐나요? 그 다음 1행 2열을 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끼리 x 더하기 두 번째끼리 xy.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행 1을 볼 거야. 얘는 그냥 2x네요. 2행 2열 볼 거야. 아, 얘는 그냥 x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우변을 한번 봐볼 건데, 그 우변에 있는 행렬은 얘 2배 한 다음에 얘랑 더하는 거지. 그러면 2배 하니까 얼마? 4 더하기 y.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5. 얘는 그럼 3이겠네요. 2x 0 그냥 2x겠네요. 0 더하기 1 얘는 1이네요. 됐어요? 그럼 그려놓고 보니까 조금 복잡한 식도 있겠지만 좀 간단한 식도 바로 보이네. x 얼마란 얘기야? 1. 그죠? 그럼 x가 1이면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간단해 보이지, 그치? 그럼 1 들어가면은 y는 얼마? 2. 오케이? 어디 같은 행렬끼리만, 아니 같은 성분끼리만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되죠? 잠깐만. 맞죠. 답을 잘못 봤네. 3번인데 3이라고 봤어, 3을. 자, 다음. 자, 1356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때 행렬 A는 알파 1 베타. 자, 요걸 할 때 A제곱이라는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라고 한 거네. 그죠? 그럼 일단 우리 A제곱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네. 한번 해볼게요. 알파 1 베타, 알파 1 베타. 얘네 둘이 곱한 게 얘가 A제곱인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 곱하기 할 때는 앞에 있는 행렬 행, 뒤에 있는 행렬 열 구별해놓고 또 곱하기 또 해보면 행 첫 번째, 두 번째 곱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곱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얘도 마찬가지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1 더하기 베타 제곱. 됐어요? 그럼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싸그리 다 더하면 얼마냐? 다 더해봤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베타가 다 두 개씩 있네요.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 더하기 2. 자,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당연히 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또 근이었으니까, 그치? 여기서 우리 정보 찾을 수 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고? 3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고요? 1이고요. 대입하면 나오겠지? 괜찮아?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켈리 해밀턴 정리가 아까 뭐라고요? 켈리 해밀턴 정리는 여기다 적어줄게. 이거 적어놓자.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안 쓰더라고,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 되게 자주 쓰거든? 알면 편해, 조금. A라는 행렬이 A, B, C, D라고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이 0 행렬입니다. A 더하기 D 마이너스 그 다음에 AD 곱하기 BC 뺀값 됐어요? 그거 괜찮니? 한번 써볼게.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그 A 제곱에 대해서 우리 또 물어보고 있으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A 제곱 빼기 A 앞에 있는 개수는 A 더하기 D 알파 더하기 베타요. 됐어? 거기에 더하기 곱하고 빼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 빼기 1 단위 행렬은 항상 얼마? 0 행렬입니다. 됐니? 그럼 우리가 얘네들 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얘는 얼마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얼마고요? 1이고요. 그럼 이게 뭐야? 1 빼기 1이니까 0 행렬이네? 0 돼버리네, 그치? 그럼 단위 행렬에다가 0 행렬 곱해봤자 얘 0일 거잖아, 지금. 그럼 결국엔 A 제곱은 누구란 얘기인 거야? 얘네 넘어가 버리면 3A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럼 얘네는 우리 구할 줄 알잖아. 그죠? 근데 또 다 곱한 다음에 더하지 말고 A 성렬에다가 3배 한 거니까 그럼 당연히 그 성분의 합들도 얘네 더한 거에다가 그 3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우리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라는 어떤 모든 성분에다가 전부 다 3배 해주면 된다고 그냥. 됐니?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알고 있으니까 얼마? 3이란 걸. 따라서 얼마란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식이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 식이 안 복잡하게. 우빈이 오케이? 오이씨, 큰일 났네. 그 다음 61번. 자, 61번 같은 경우는 자, 행렬 A가 3, 0, 0, 1. 자, 이렇게 나왔네. 물론 요게 또 자주 나오는 행렬의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규칙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바로 알면 되는데, 자, 아직은 우리 처음이니까 곱셈 연습할 겸 얘네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다 거듭제곱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곱하기 연습해야 되니까. 해서 우리 A 제곱 구하시고요. A 세제곱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분을 계산할 때 뭔가 우리가 계산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식을 쓰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찾기 편한 거. 그럼 여기서 A 제곱은 행과 열을 곱할 거니까, 그치? 어쨌든 얘 3과 3을 곱하겠지. 얘는 0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치? 그러면 얘는 9라고 쓰지 말고 3 곱하기 3이니까 3 제곱을 한번 써보자고. 어차피 얘 첫 번째 행렬끼리 곱할 거니까, 성분끼리. 그럼 걔도 3에 계속 곱해질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럼 이렇게 써봐야지 우리가 그 규칙을 찾기가 좀 편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1행 2열은 0, 0, 2행 1열은 0, 0, 2행 2열은 0, 1. 그래서 얘는 0, 0이고 여기 1이네. 그럼 봤을 때 그 규칙이 이제 조금 뭔가 보이겠지. 세제곱까지 해보면. 그치? 그럼 81이 나왔을 때는 그 n이 몇이란 거 우리 눈칠 수 있겠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6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 쉴게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아마 회의 들어갈 거니까 갔다 와서 10분 정도 쉬고 문제 풀고 있어. 알겠니? A라는 행렬이 현재 뭐라고요?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그때 우리 뭐 찾는 거야? A의 2025제곱에 마찬가지로 또 성분의 합을 또 구하라고 했네. 됐죠?
마찬가지 또 뭐 나왔으니까 거듭 제곱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켈리 함턴 정리 한번 이용해보자. 또는 모르겠으면 얘 제곱해서 규칙을 찾자. 규칙을 찾자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런 것보다는 웬만하면 저거 찾자고. 한번 써볼게. a 제곱 빼기 a 더하기 d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a 행렬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ad 빼기 bc 얼마? 플러스 2가 되겠지. 단위 행렬. 얘가 0 행렬이다 라는 얘기인 거. 네.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요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자 봐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우리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일당을 했을 때 얘랑 짝꿍이 누구? 얘. 양변을 곱해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우리 얘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인 거죠. 얘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곱셈 교환모지 성립 안 되는데요. 단위 행렬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 이러한 행렬을 곱해버린다라면 얘는 a 세제곱 빼기 단위 행렬 세제곱은 0행렬입니다.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어제 이 단위 행렬은 1의 존재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세제곱 해봤자 계속 똑같을 거고 결국엔 다시 말하면 뭐야? 세제곱은 단위 행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주면 얘는 세 번째마다 계속 단위 행렬이 나올 거니까 3의 매수네? 그 얘의 결과는 누구? 그냥 단위 행렬.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민호 아직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이제 우리가 계산이 좀 많이 간편해질 거니까 알겠죠?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요거 넘어갈게요. 실생활 활용은. 알겠죠? 일단 이거 넘어가고 일단 우리는 행렬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거만 좀 기본적으로 좀 판단하고 갑시다. 다음 1371번. 다음 행렬 A가 2, 0, 0,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 다음 B는요 1, 1, 0, 3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더하기 BA 빼기 B제곱. 자 얘네들의 성분 2,2의 성분 즉 2행 2열의 성분은 당초에 몇입니까? 자 얘 물어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 또 얘네 그냥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해봐야지 또.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A로 묶어주면 A 빼기 B. 자 이때 조심해야 돼. 순서 알겠죠? 그럼 얘네는 B로 묶어주면 A 빼기 B 됐니? 자 여기서 A 빼기 B가 공통 인수니까 우리 A 빼기 B 하고 A 더하기 B. 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순서 뒤쪽에 우리 곱한 거잖아. 그럼 얘네는 여기 아니라 A 빼기 B로 묶었을 때 얘가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순서적인 측면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끝. 그럼 A 더하기 B는 얘네들 더한 값인 거니까 3, 1, 0, 1. 자 요거고요. A 빼기 B 행렬은 1, 1, 0, 마이너스 5. 자 요 행렬이고요. 그 행과 열 해서 우리 곱해주면 될 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또 2 곱하기 2행렬 2,2행렬인 거니까 그럼 2행과 2열만 곱하면 되겠네. 얼마?
마이너스 5. 됐어요? 어. 한 1375번. 75번은 마찬가지 A랑 B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 또 이렇게 나왔네. A 빼기 B의 제곱이, 자,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이 성립할 때 라는 얘기는 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얘네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서로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인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A 곱하기 B, A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는 K 1, 1, 4. 자, 요게 A 곱하기 B, 그 다음 B 곱하기 A는 반대로 K 1, 1, 4. 그리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니까 그 결과 서로 같게끔 만들어주는 K값을 찾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현재 그 좌변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좌변 먼저 계산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행과 열부터 분리해 놓고, 자, 얘네는 1행 1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1행 2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8. 되죠? 다음 2행 1열은 2K 마이너스 3. 2행 2열은 2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다음 이제 우변 계산해볼게. 자, 우변은요 마찬가지 행과 열 곱할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고요. 일단 똑같네. 그 다음에 1행 2열 2K 마이너스 3 되죠? 그 다음에 2행 1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10 되죠? 결국엔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얘네 둘이 똑같아지면 되는 거네. 2K 마이너스 3 얘네가 7이요. 됐어요?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괜찮죠? 우리가 여기서 나왔을 때 얘네 의미를 좀 잘 파악하는 거,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이 똑같다. 알겠죠? 자, 1378번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 곱하기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얘네가 2 곱랑 마이너스 3으로 이루어진 행렬, 그리고 또 A에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얘 곱한 행렬이 마이너스 2, 자 5라고 했대요. 자, 다음 중 A, B와 같은 행렬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 A라는 행렬 알아 몰라? A라는 행렬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모르는 상황, 그치? 그럼 마치 우리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거든? 무슨 뜻인 거냐면요, 현재 얘와 얘 계산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 곱했을 때 행렬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조작해주면 여기서 A라든지 소문자 A 또는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무슨 뜻인 거냐면 이거야. 자, 얘부터 한번 봐볼게. 요 A를 좀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우리 3배 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12B. 자, 이렇게 정리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6 하고 15.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네. 괜찮아요? 그럼 우리 요 A가 있는 거는 그냥 좀 우리 좀 너무 쉬우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게끔 좀 낸 거야. 그래서
우리 얘네들끼리 더하려면은 요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a가 사라지겠지. a가 없는 행렬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치? 그럼 얘네들이 한번 더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값은 a로 공통인수 아까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버리면 얘와 얘 행렬끼리 더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0하고 10b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그때 그 결과는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12. 자,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됐죠? 그럼 10 나눠서 얘는 10 곱해져 있는 게 결국엔 10 이렇게 10배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 알고 있으니까 10 나눠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뭐 해주면 돼, 이제? a 곱하기 자,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나오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민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없애려고 봤더니 여기 앞에다 곱해주면 2배 해주면 그냥 없어지겠죠? 2배 해주면 어떻게 되니? a 곱하기 6a 마이너스 4b 이런 행렬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이 계산해봤을 때 얘가 4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요거만 남겠네. 그러면 a 곱하기 5a 0 얘네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5 나눠서 구해도 되고 그럼 만약에 분수 나와서 좀 쉴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이 전체 또 2배 해서 그냥 더해줘도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까 10a 10b 이렇게 해서 a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한꺼번에 10으로 나눠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문제 이해되죠? 그건 편의상 편한 대로 문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돼요? 우비 됐니? 환희? 그 계산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10 나눠서 10분의 4, 10분의 12 얘는 5분의 2, 5분의 마이너스 1 해서 그냥 2개 더해버려도 된다고. 근데 그게 조금 나는 번거롭다 싶은 친구들은 2배 한 다음에 더해서 10 한 번에 나누면 된다고.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이제 자 이렇게 좀 봐볼게. 자 여기는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선생님 그러면 얘네는 한 번에 뭐가 계산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더하거나 빼서도 조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더해봤어. 더했더니 얼마 나오니? 2a 더했더니 얼마 나오니? 2b 어머나 더 쉽네. 2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2배 돼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결과가 더하면 얼마? 0, 2 자 요런 상태인 거니까 그럼 2분의 1 곱해버리면 또 2분의 1배 2분의 1배 해주면 된 거 얼마?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그 문제마다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되고 안 되면 아까처럼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니? 수리 됐어요? 자, 1382번. 얘 뭐 구하는 거니? 마지막에 봐봐. 그 익숙한 식이잖아, 그쵸? 우빈아, 쟤 뭐야? 마지막에 구하는 거. 그치? A 세제곱, 단위 행렬 세제곱. 빼기, 그치? 맞니, 수지야? 그 식이 좀 익숙해져야 돼. 위에도 나와 있지만, 알겠죠?
그 단위 행렬이 포함됐고 우리가 한 행렬이 나와 있을 때 단위 행렬이 아닌 다른 행렬이 하나 나와 있을 때는 얘는 단위 행렬이랑 곱했으면 무조건 그와 맞춰 성립 가능하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식 써도 된다고 곱셈 공식은. 알겠죠? 그래서 현재 그 A라는 행렬이 현재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다음 단위 행렬과 계산을 했을 때 얘네는 무거입니까?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치? 우리 얘는 알고 있다시피 A 세제곱 빼기 단위 행렬 세제곱인 건데 단위 행렬 마치 1과 같은 존재니까 1 세제곱 해봤자 1이잖아. 그치? 그 단위 행렬 요건 꼴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 거듭제곱 나왔으니까 그냥 또 세제곱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뭐 이용해주면 위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용해보면 A제곱 빼기 합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A 더하기 곱 빼기 곱 그럼 6 빼기 0이니까 얘는 6 단위 행렬은 얼마? 0행렬 되죠? 그러면 우리 A 제곱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단위 행렬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A 세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A 곱하면 또 세제곱 나오겠네. A 세제곱은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6A 됐어요? 근데 A 제곱은 다시 또 요거니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단위 행렬 빼기 단위 행렬을 우리 계산한 거네. 맞아요? 계산해보시면 25A 빼기 6 얼마? 플러스 19A 플러스 32니까 29 단위 행렬. 요거는 우리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단위 행렬이니까 얘만 19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A 제곱 계산하시고요. A 세제곱 계산하시고 그냥 거듭제곱 계속 곱하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행렬이 예전에는 원래 있었거든? 근데 없어졌다가 이번 공통수학 여기 원에서 교육과정 바뀌면서 다시 들어온 건데 다시 들어오면서 완전히 쉬워졌어. 원래 되게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역행렬이라고. 근데 그거 빠지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진 게 없어. 자, 2차 정사각 행렬. 자,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2 단위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 행렬이라고 했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요거 구하라고 한 거네. 맞아요?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게 좀 이제 문제라고, 그쵸? 그럼 여기서는 A랑 B랑은 가지고 우리 곱셈 공식 만들어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왜냐면 A랑 일반적으로는 곱하기에 대해서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곱셈은. 아까 단위 행렬이 있었을 때는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얘네는 같았잖아. 얘가 1과 같은 존재라서, 그치?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되는 거 맞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뭐를 이용할 거냐면, 요 영행렬이라는 걸 좀 이용해볼까, 특별히. 여기에서 A 곱하기 B라는 행렬, 영행렬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다가 우리가 A 이렇게 곱해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앞에다가 여기 A 이렇게 곱해볼 수 있겠네. 맞아요? 순서는 똑같아야 되니까. 괜찮니? 그러면 요 식은 전개했을 때 A제곱 더하기 AB A제곱 곱하기 AB 맞아요? 그 값은 곱하니까 얼마? 단위 행렬에서 우리 순서 상관없으니까 2A가 되겠네. 근데 얘가 누구라고? 0행렬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세제곱. 그 A 세제곱은 여기다 또 다시 A 곱한 거니까 2A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우리 또 A 제곱이 궁금한 건데 A 제곱은 누구라 했었으니까 2A라고 했었으니까 2 곱하기 2A. 그럼 다시 얘가 뭐가 돼? 4A 이렇게 정리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뭘 해보자면은 B를 한번 곱해볼 거야. A, B가 0이니까 이번에 요 뒤에다가 B를 곱해버립시다. 뒤에다가 B를 곱해버립시다. 됐니? 그럼 이게 전개했을 때 A, B 더하기 B제곱 그 값은 2B가 될 거니까 얘는 또 다시 또 0행렬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B제곱이 또 2B니까 B 또 곱해버리면 얘는 2B제곱이 될 거고요. 그치? B제곱은 다시 얘가 2B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시면 얘가 4B가 되겠네. 결국엔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하라는 얘기는 4A 더하기 4B. 자, 요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얘 뭘 알아? 4로 묶어놓은 다음에 A랑 B행렬 더해도 되는 거네. 근데 A랑 B행렬 더한 것은 얼마라고? 2배의 단위 행렬. 2배의 단위 행렬. 그죠? 거기에 뭐? 8 단위 행렬. 됐어요? 그럼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렬은 요거 이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 뭐? 8, 8 나머지는 0 됐니?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워. 행렬을 식 변형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보통적의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하면은 많이 실수할 수 있거든. 순서적인 면에서 경험 없이 성립 안 하니까. 알겠죠? 해서 일단은 요것도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1389번 요 유형 15번은 다음에 한 번 더 해봤을 때 알겠지? 대신에 우리가 요거 곱하기 하는 건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마지막으로 볼게 1392번인데 자, 요 92번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A가 나와 있어. 또 행렬 하나 나와 있죠. 근데 문제 찾고자 하는 건 뭐야? 써야겠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자, 요로 할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 단위 행렬. 자, 요거와 같은 것. 그 이런 거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저 K-리미터 자꾸 이용하라고. 물론 그냥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A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행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무조건 얘는 저거 K-리미터 이용하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야. 한번 써볼게요. 자, A 제곱 빼기 더하면 4A 더하기 곱하고 빼기 곱하고 얼마? 그러면 4 빼기 3이니까 1이네. 그냥 단위 행렬.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따라서 A 제곱은 나타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A 세제곱만 좀 봐볼게. 자, 이거 봅시다. A 제곱은 4A 빼기 단위 행렬인 거고 그치? 그럼 여기다 A 곱하면 세제곱 나올 거잖아. 그럼 A 세제곱은요 4배의 A 제곱
빼기 A. 자, 이렇게 되겠지. 맞니? 맞아요? 맞으면 맞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해줘야지. 반응이 있어야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하지.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A 제곱을 현재 다시 또 요거라 했으니까 4A 빼기 단위행렬. 요 자리가 A 제곱이었잖아, 지금. 그치? 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얘가 뭐가 돼? 16A 빼기 A니까 15A 빼기 4 단위행렬. 됐나요? 그럼 끝. 뭐 해주면 돼? 다음 식 가지고 얘네를 15A 빼기 4 단위행렬 빼기 3배의 A 제곱은 4A 마이너스 단위행렬 그 다음에 더하기 4A 마이너스 2 단위행렬. 요거 정리해주시면 되죠.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A랑 단위행렬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또 모두 성립 가능하다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가능하다고.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마치 방정식처럼 얘네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나누기 꼴로 바꿔주면 편하다고 했잖아. A제곱 빼기 4A 더하기 단위행렬. 그럼 우리 곱해서 얘네가 나눠봤다는 얘기는 여기는 당연히 1차식의 꼴이고 여기 뒤에 나머지 나오겠지. 그죠? 근데 그 1차식은 A 세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A로 시작할 거고요. 그쵸? A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현재 마이너스 4A 제곱이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 되려면 얘랑 누구랑 곱해야지? 1이랑 곱해야지 나오는 거지. 근데 수학에서 행렬에선 1의 의미가 단위 행렬이었던 거고,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나머지 세보면 되지? 얼마? A의 개수가 현재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1. 근데 우리는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 현재 마이너스 3이네. 얼마야? 7A. 그 마지막 단위행렬 했더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 단위행렬 해주면 나오겠네. 그럼 얘가 어차피 0이니까 얘 계산할 필요 없을 거고, 그치? 그럼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지. 이거를 계산해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올 거고요.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동안 고생 많았고 행렬을 문제 좀 풀어봐요. 그래도 알겠지?